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만원 씨를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검토했다가 물의를 빚은 자유한국당이 이번엔 계엄군 지휘관을 접촉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한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주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올 들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광주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낚싯배가 뒤집혀 많은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5.18 왜곡의 당사자인 지만원 씨를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검토했다가 물의를 빚은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5.18 당시 계엄군 지휘관을 조사위원으로 정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진화에 나섰지만 5.18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건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당시 공수부대 지휘관을 5.18 조사위원에 포함시킨다는 안이 당 안팎에서 거론되자 즉각 논란이 커졌습니다. 해당 인사는 3공수여단 대대장 출신으로 극우 농객 지만원 씨의 육사 동기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추천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4달간 조사위원 추천을 놓고 시간을 끈 자유한국당이 만지작거린 카드가 극우 농객 지만원 씨에 이어 5.18 당시 공수부대 지휘관이었다는 사실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진학군 대장이 조사위원으로 추천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상조사 대상입니다. 어떻게 조사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추천한 위원 일부가 5.18 피해자 출신 등 재척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계엄군 출신 인사를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극우적 행태와 전두환 씨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부인 이순자 씨의 망언, 전두환 씨의 재판 불출석이 잇따르자 일부 5월 어머니들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5.18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진상을 규명하자며 출발한 진상조사가 5.18 가짜뉴스를 오히려 옹호하는 자유한국당 일각의 극우적 프레임으로 인해 갈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이 자유한국당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을 조속히 추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시장은 성명을 통해 조사위원 추천을 미루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광주 시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완전한 5.18 진상규명을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의 수장이 검찰에 소환된 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이자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판결을 기다리다 먼저 세상을 떠난 동료들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가던 시각 얼마 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은 신일본제철 강제노역 피해자 이춘식공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지난 2013년 항소심에서 이기고도 대법원 판결이 5년 넘게 미뤄진 이유가 양 전 대법원장 때문이란 사실이 최근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의 재판 거래 때문에 승소 소식을 끝내 못 보고 세상을 떠난 다른 피해자들이 먼저 생각났습니다. 노인이 생전에 기 갖고 이렇게 가지고도만 어째서 이렇게 내가 99살 먹다까지 이것을 핵을 못 보고 때 진즉 그야말로 양승태가 못 죽은 원인이 뭐인고 내가 알다.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법원의 독립과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저버린 양 전 대법원장을 처벌해야 사법농단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고 법원 도입과 그다음에 해외 파견 법관 수를 늘리기 위해서 주범으로서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전직 대법원장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을 지켜본 시민들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많이 된 굴뚝의 연기 나갔어. 다 땡겨 나지. 이제 조사받고 잘못한 거 있으면 벌 받고. 전직 사법부 수장의 검찰 수사가 사법 적폐를 바로잡고 실종된 사법부 신뢰를 되찾을 계기가 될지 지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올해 1월 첫 주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는 0.08% 떨어지면서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0.02% 상승해 작년 2월 5일 이후 48주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방학 이사 수요와 정비사업 진행 등으로 아파트 값이 오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광주 상인은 오늘 4월 15일부터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는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에 참가할 기업을 선발해 박람회 부스 임차료와 참가자 항공료, 그리고 통역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는 세계 3대 종합전시 박람회로 2만 5천여 개 기업과 20만 명의 바이어와 참관객들이 방문하는 국제 행사입니다. 어제 여수에서 출항한 낚싯배가 통영 욕지도 앞바다에서 뒤집히면서 다수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복 사고의 1차적 원인은 화물선과의 충돌로 보이지만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어선 사고 생존자 9명을 태운 경비정이 천천히 항구에 들어옵니다. 잠시 뒤 해경의 부축을 받은 생존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선장 최모 씨를 포함해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3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당시에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전부 착용했었나요? 착용하겠습니까? 잠자는데. 그래서 내가 나와가지고 다 구명조끼 입으세요 하는 순간에 넘어가 버렸다니까. 반면 침몰 직전 가까스로 구명조끼를 챙겨 입은 사람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안전수칙대로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선박이 갈치가 있는 곳을 따라 원거리 낚시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선박은 출발지인 여수 국동항에서 100km나 떨어진 경남 통영 인근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온대성 어종인 갈치는 겨울철이 되면 따뜻한 바다를 찾아 제주도 근해까지 내려갑니다. 이 때문에 여수 지역에서는 겨울철에는 낚시 영업을 거의 중단합니다. 겨울에는 인근에 없고 좀 수온이 따뜻한 쪽에 있다 보니까 갈치를 찾다 보니까 멀리 가는 거죠. 그래서 나가고는 좀 무리하게 막 흥들리죠. 하지만 구조된 사무장은 전남 여수 인근에서 낚시를 한 뒤 배를 돌리려고 통영 바다까지 갔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내방동 기아자동차 1층 공장에서 부품 생산 협력업체 직원 61살 김모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지만 현재는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아차 공장은 김 씨가 트럭에서 자동차 부품을 하역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의 모 사립여고에서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이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11 형사부는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8살 송모 씨와 58살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3년 유예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사들이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러 민감한 시기에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광주시가 홍역 의심 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로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대구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 9명이 홍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입니다.
광주시는 홍역 감염을 막기 위해선 생후 12에서 15개월, 만 4에서 6세 등 총 2차례에 걸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와 똑같이 생긴 청사 건물이 한평에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한평에 세워진 청사의 사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빛바랜 태극기와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회의 탁자. 김구 선생의 집무실과 침실, 부엌, 집기까지 모두 중국에서 들여와 당시 상해 임시정부 청사 내부 모습을 똑같이 재현했습니다. 심지어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까지 복원하는데도 세심한 신경을 썼습니다. 청사 내부에는 독립운동가의 활약상과 일제의 만행과 고문, 독립운동부터 광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지금 산 교육장으로서 나라 사랑에 큰 지침이 되고 또 교육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상해 임시정부 청사가 한평에 복원되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독립운동에 내놓고 임시정부 초대 재무장도 지냈던 일강 김철 선생의 고향이 바로 한평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상해 임정 청사가 우리 그 일강 할아버지의 명의로 소유자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할아버지 기념관 주변에다가 상해 임정을 그대로 똑같이 1:1로 재현했습니다. 한평 임시정부 청사는 일제 침략자로부터 조국을 되찾기 위해 희생했던 독립지사들의 애국혼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요즘 위안부 망언 등 일본의 도발이 부쩍 잦아지면서 과거를 잊는 민족에게는 미래도 없다는 말이 새삼 다가서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곳 한평에 상해 임시정부 청사가 복원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서구청이 이번 달부터 광주 전남 최초로 한국형 청소차 6대를 도입합니다. 광주 서구는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2018년 환경부에서 개발한 한국형 청소차 6대를 내군 연안이 경과한 차량 순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청소차는 2016년과 2017년 광주에서 청소차 안전사고로 환경미화원 3명이 숨지자 정부 차원에서 개발했으며 미화원들의 안전한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광주시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익 제고를 위해서 올해 총 36대의 전기 저상버스와 수소 저상버스를 도입합니다. 광주시는 저상버스를 충전이 가능한 노선을 중심으로 시범 운행할 계획이며 전체 시내버스 가운데 저상버스 비율을 전체 21%에서 2021년까지 45%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화순군 한천면 정우리 마을에서 24만 7천 원을 보내주셨고요. 장성군 삼서면 유평 1, 2에서 15만 원, 삼계 1, 2에서 16만 원, 금산 1, 2에서 20만 원, 보생 1, 2에서 20만 원, 대곡 4리에서 2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원덕 1리에서 17만 원, 모현 1, 2에서 10만 원, 신월 3리에서 10만 원, 신월 2리에서 10만 원을, 만무 2리에서 10만 원, 죽청 1, 2 주민들이 10만 원을 보내주셨고요. 5월 1리에서 13만 원, 5월 1, 2에서 20만 원, 조양 1, 2에서 8만 원, 수성리에서 1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봉황면 신동 1구에서 10만 원, 용전 3구에서 4만 6천 원을, 덕림 2구에서 10만 원, 유곡 2구에서 9만 2천 원, 유곡 1구에서 20만 원, 덕림 1구에서 10만 원을 보내주셨고요. 덕곡 1구에서 6만 원, 구례군 구례읍 중앙교회 교우들이 50만 원을, 산수동 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산수동 경로당 회원분들이 10만 원, 백년 여성경로당에서 10만 원을, 구례읍 최태옥 씨가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